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챕터 6 퍼지 논리를 발표할 김예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퍼지 논리, 퍼지 집합, 퍼지 집합의 연산자, 퍼지 추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퍼지 논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사전에서 퍼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애매하거나 모호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해진 기준이 없는 애매하거나 모호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의 남자는 먹을 것을 조금만 가져다줘 라고 말하는데, 이때 남자는 조금이나 약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문장을 사용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지만 0과 1 두 개뿐인 이진수를 사용하는 컴퓨터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컴퓨터를 이해시키기 위해선 이러한 모호한 지식들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루는 논리를 퍼지 논리라 합니다. 전통적인 논리인 이진 논리는 하나의 명제에서 참과 거짓, 0과 1이라는 두 개의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처럼 키에 관한 명제의 경우 175 이상은 키가 큼, 그 아래는 키가 작음이라고 한다면 과연 174cm는 키가 크지 않은 걸까요? 기준보다 1cm가 작다고 해서 키가 작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의 애매성, 퍼지를 다루기 위한 논리가 퍼지 논리입니다. 퍼지 논리에서는 하나의 명제가 0에서 1까지의 연속적인 값을 가집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키가 약간 큼, 키가 큼, 키가 매우 큼 같은 애매한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퍼지 논리는 하나의 명제가 0과 1 사이에 있는 연속적인 논리값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을 퍼지 집합의 소속도라고 합니다. 퍼지 논리는 집합 이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집합이란 6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과 같은 어떤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원소들의 모임입니다. 원소들은 조건이 맞으면 집합에 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소속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을 크리스프 집합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프 집합의 소속함수는 집합 A의 원소를 0과 1이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키가 180 이상인 키 큰 사람을 집합을 크리스프 집합으로 작성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180보다 작은 사람은 이 집합에 속하지 않으므로 소속함수 값은 0, 180보다 큰 사람은 이 집합에 속하므로 소속함수 값이 1이 됩니다. 반면 퍼지 집합에서는 어떤 원소가 집합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를 단정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원소가 집합에 속하는 정도에 따라 소속함수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대응시킵니다. 예를 들어 전과 마찬가지의 키 큰 사람 집합이 있다면 키가 172인 사람의 소속함수 값은 0.3, 185인 사람의 소속함수 값은 0.95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키 큰 사람 집합에 부분적으로 속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크리스프 집합은 경계가 분명한 집합, 퍼지 집합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는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퍼지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각 원소와 소속함수 값을 중괄호 안에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예시로 든 키 큰 사람 집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표기법은 다음과 같이 파이썬의 튜빌처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연속적인 퍼지 집합인 경우에는 소속함수 값을 함수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함수로는 시그모이드 함수, 가우스 함수, 선형 함수 등이 있습니다. 퍼지 집합에서는 not, and, or 등의 논리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을 각각 여집합, 교집합, 합집합 연산으로도 불립니다. 각 연산에 대한 소속함수 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먼저 여집합의 소속함수 값은 1에서 기존 소속함수 값을 뺀 값입니다. 다음으로 교집합은
두 개의 집합에서 공통된 원소의 소속함수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집합은 두 개의 집합의 모든 원소를 취하고 각 원소의 소속함수 값은 두 개의 소속함수 값 중에서 더 큰 값을 선택합니다. 아래 그림은 그래프로 여집합, 교집합, 합집합 연산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상단 부분은 기존 집합의 소속함수이고 하단 부분은 연산을 끝낸 모습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세 가지 연산자 위에에도 집중화 연산자가 더 존재합니다. 연산자 코는 소속 함수값의 제곱을 계산하는 연산자입니다. 연산을 하게 되면 1.0 미만의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집합의 조건에 매우 라는 수식어가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반대되는 연산자로 DIL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속 함수값의 제곱근을 계산하는 연산자로 1.0 미만의 값들을 증가시킵니다. 약간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어떤 규칙과 사실이 있고 이로부터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온도에 따라 에어컨의 세기를 조절하는 전문가 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현재의 온도가 약간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추론을 기존의 명제 논리를 이용해 진행한다면 다음과 같이 기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다가 P라면 온도가 약간 높아는 P도 P의 부중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호, 예를 들어 Z를 붙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P라는 기호와 Z라는 기호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도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퍼지 추론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추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온도가 약간 높다는 부분적으로 P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은 P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P에 속하는 만큼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퍼지 추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결론을 정확한 크리스프 값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퍼지 추론에서는 먼저 if 전제에 평가를 하여 이것으로 된 결론 부분을 계산합니다. 이 규칙에서 높다, 빠르게 라는 모호한 단어를 아래 그림과 같이 퍼지 집합으로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30도다 라고 하면은 팬의 습도는 1000rpm으로 맞춘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규칙의 전제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쉽게 결론을 구할 수 있지만 전제와 결과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잠깐 퍼지 추론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퍼지 추론은 입력 단계, 처리 단계, 출력 단계 3단계로 구성됩니다. 입력 단계는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크리스프 값을 적절한 소속함수 값으로 하나하나 매핑하는데 이 과정을 퍼지화 단계라고 합니다. 입력 단계에서 전달되는 소속함수 값으로 처리 단계에서는 추론 엔진이 각 규칙에 대한 결과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규칙에 있는 연산자 처리 결과값을 계산하는 연산을 진행합니다. 이제 처리가 끝나면 결합된 규칙들의 결과값으로 퍼지 집합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출력 단계에서 특정 출력값으로 다시 변환합니다. 이것을 역퍼지화라고 합니다. 이제 전제가 한계가 아닐 경우의 추론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규칙은 온도가 높거나 습도가 높으면 에어컨을 세게 틀라는 규칙입니다. 퍼지 추론의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을 퍼지화해야 합니다. 전제 조건에서 핫과 하이는 퍼지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온도를 측정해서 핫 퍼지 집합에 넣었더니 소속함수 값이 0이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또 습도를 측정해서 하이 집합에 넣었더니 0.7이 나왔습니다. 즉, 기온은 높지 않지만 습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퍼지화된 입력값을 처리 단계에서 연산자를 적용시켜줍니다. 규칙에 5월이라고 나와 있으니 5월 연산을 처리합니다. 5월 연산자를 처리할 때는
앞서 배웠던 것처럼 소속함수 값 중 더 큰 값을 고르는 맥스 연산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함축을 적용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선 민 연산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규칙의 결과값을 퍼지집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으려는 값은 에어컨을 제어하는 값이기 때문에 역퍼지합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퍼지집합의 무게중심점을 계산하는 무게중심법입니다.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퍼센트 값을 에어컨 파워 값으로 사용합니다. 만약 규칙이 여러 개여서 결과가 많더라도 마찬가지로 모든 결과값을 합친 것의 무게중심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